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페이지 88 역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보죠. 자, 마지막으로 중과세,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는 표준 세율이 있으면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 3배를 곱하고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즉 2배 4%를 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도시가 어디냐 이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위성도시 16개 지역을 묶어놨는데 그걸 과밀 억제권역이라고도 표시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도시로 표시합니다. 그럼 왜 똑같은 지역을 대도시라고 하면서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구분하면서 세율이 서로 다르냐? 이것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대도시는 옛날에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중과세 안 하고 등록세만 3배 중과세 하던 것을 지금 묶어서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과밀 억제권역 하면 반대로 그건 취득세는 3배 중과세하고 등록면허세, 등록세는 옛날에 중과세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이때 대도시 내 법인이죠. 대도시 안에 법인을 뭐합니까? 두 가지예요. 설립 대도시 안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을 대도시 안으로 이전하죠. 전입하기 위하여 뭐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보였다. 취득했다. 부동산 취득했다. 부동산 취득 이때 중과세 하겠다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설치하기 위해서 전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하고요. 또 하나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치하고 또는 전입한 후 몇 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도 중과세 하겠다.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설립하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안에 부동산 취득하는 것까지도 중과세 하겠다. 확인해 보면 여러분 교재 88쪽 양가로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 규정에 따른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면 3배,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중과기준세율 하면 2%죠.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한다. 요까지만. 그래서 밑에 구체적으로 방가로 1번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하거나 방가로 2번 대도시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여기 보실래요? 대도시 내 법인을 거기 1번 방가로 1번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과 또 하나는 법인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안으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보하는 거 취득하는 경우 가로 안에 설립하고 나서 5년 이내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도시 내 공장이죠.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 하는데 이때 공장 신설 증설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하고 똑같죠. 그래서 세율만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빼라. 이 정도만 보시고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
대도시 내 가로 열고 유치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 하겠다. 요까지. 자,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대도시 안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치하거나 전입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하고, 또는 설립하고 설치하고 전입하고 몇 년, 5년 안에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하겠다. 또 하나는 똑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다가, 즉 대도시 안에다가 뭐 공장을 신설, 증설, 도시업종 중과세하고 세율은 여기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그 다음에 4%를 빼는데, 이때 부동산은 공장, 건축물 있죠? 건축물하고 부속된 토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차량하고 기계장비도 중과세하는데 여기는 공장, 건축물하고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만 몇 배, 3배 중과세. 그럼 참고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니 왜 여기는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표준세율의 4%를 더하고 여기는 대도시라고 하면서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빼느냐. 이것은 과거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하고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던 거고, 이 과밀억제권역은 반대로 취득세는 3배 중과세하고 과거에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던 부분을 세율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마무리하죠. 여러분 교재 93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과세 대상은 크게 세율이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 앞에 과밀억제권역 하면 표준세율의 4% 더하고 대도시라고 붙으면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빼라. 이렇게 세 종류였었죠. 자, 그럼 이제 93쪽 마무리하면 1번 취득한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추가로 내라 이 얘기예요. 처음에 취득할 때는 사치성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내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변하면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고 추가로 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두 줄만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시 말하면 1, 2, 3, 4, 5 중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받는다, 추징한다. 요거하고 2번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해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건 5년 지나더라도, 일반 5년을 지나더라도 중과세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 요거 사치성이죠. 이런 사치성 재산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나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를 해서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됐다면 거기서 출질권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고 토지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부동산 취득해 놓고 5년 지났다 이 뜻이에요. 5년 지난 후에는 증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고 토지 부분은 5년 지났기 때문에 추징하지 않는다. 요거. 다음 3번. 3번까지만 보시죠.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원래는 같아야 정상인데 다를 수도 있죠. 왜 달라요? 남의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공장을 차렸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예요.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죠. 이럴 때 중과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부동산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확인해 보죠. 공장을 3번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서로 다를 경우, 공장을 신설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걸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중과세 부담하라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공장 신설 증설 별도로 했을지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공장을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부동산 취득하고 5년이 지난 후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면 그때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왜? 5년이 경과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이제 94쪽 마무리 갑니다. 취득세 부과와 징수.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입니다. 그래서 납세지 하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 도인데, 다만 도지사는 시장 군수한테,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인 구청장한테 취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 떠나 맡겼다 얘기, 위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라. 다만 신고를 할 뿐이지 과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95쪽 2번 납세지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뭘로 가요? 물세니까 소재지. 다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광어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1번 부동산은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도,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여기 보실래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여러분이 임야를 하나 취득했어요. 임야를 취득했는데 이 임야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걸쳐 있다. 이런 임야를 여러분이 취득했다. 즉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결론은 이 부분은 경기도, 여기는 서울, 이렇게 납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는 취득 가격 있죠. 취득한 가격을 이 소재지별 물건에 부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라. 즉 이 임야를 100억 주고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경기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20억이고 서울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30억, 합쳐서 50억짜리를 100억 주고 취득했다면 이 취득 가격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합쳐서 50억 분의 20억 하면 경기도에 대한 취득 가격 나오고 곱하기 50억 분의 30억 하면 서울의 취득 가격, 여기는 40억, 여기는 60억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경기도 취득세 세율, 서울의 취득세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왜? 서울하고 경기도의 취득세 세율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분.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는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취득가격을 안분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95쪽 맨 밑에 양가로 3번이 그 얘기예요.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을 해서 계산한다. 시가 표준의 비율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4번에 보시면 면세점 나왔어요. 취득세는요, 과세할 때 원칙이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 그게 아니라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2번 거기에 다만 첫 번째 줄 끝에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주는 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쳐서 얼마 50만 원 이하냐 초과냐를 결정하죠. 또 하나 2번은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면세점을 활용해서 취득세를 피해가려고 회피할 목적으로 50만 원 주고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안 내.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1년 안에 요것을 또 50만 원 주고 취득했다. 1년 이내에 이렇게 취득하면 요 전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결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만 해보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각각 전후 취득에 대해서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건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거 그래서 1번 정도는 기억하세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다음 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납부죠. 그럼 언제까지 신고납부냐? 양가로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60일 이내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래서 60일이고 다음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를 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가서 허가받고 거래하라.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어도 소유권 이전할 수 없죠. 원인 무효니까. 그래서 그때는 늦게라도 뭘 받아라.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 되고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어요.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해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라 이거고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부가 축소가 돼서 빠졌다. 그러면 축소된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죠. 다음 밑에 3번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은 현실적으로 장례 등의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 일률적으로 묶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이죠. 그날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 오늘이 1월 30일인데 오늘 사망하나 1월 1일 날 사망하나 1월 달 말일부터 계산해서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른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런데 2번 추가 신고 납부 요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돼서 추가로 내야죠. 이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60일이죠. 60일 이내 뭐하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만 신고 납부하라. 60일 이내 요구하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97쪽 보충학습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됐다. 또는 감면 대상이 추징 사유가 됐다. 그때는 추가로 되는데 이때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역시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니까 상속만 빼고는 전부 다 취득세는 60일이에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추가로 내는 것도 며칠? 60일이죠. 다음 장. 그런데 양가로 3번 보실래요? 양가로 3번.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60일 이내 무엇을 하고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뭐를 안 했어요? 이때 신고 여기 보세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끝나요. 그런데 부동산 등을 취득해 놓고 60일 있다 한 달 있다가 등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중매매할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취득했으면 바로 등기를 해야 돼. 그렇다면 등기를 하려면 뭐 내야 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영수증을 여기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를 여기서 하겠다?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를 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어떤 거냐 여러분 확인해 보면 자 98조 1번서부터 양가로 2번까지 신고 기한 내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면 광범위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개정된 게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등록관서에 등록관청에 보안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개정된 거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등기 등록 관서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왜 등기 등록 접수,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 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잠깐 순서 바꿔서 101페이지 보세요. 101쪽에 보시면 101쪽 양가로 2번 101페이지 양가로 2번 취득세 납부 확인 및 비과세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1번하고 3번만 볼 거예요. 1번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 등록하려는 때는 취득세 내고 받는 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납부한 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부와 취득세 영수필 한부를 확인서 한부를 통지서 하나 확인서 한부를 등기 등록에 대한 서류에 봐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려면 취득세 납부하고 여기에 등기 서류에 뭐 등록 취득세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 한 부씩을 여기에 봐라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맨 밑에 3번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은 취득세 안 내잖아요. 면제받았으면 안 내죠. 그럼 여기 보세요.
등기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비과세니까 취득세 안 냈으니까 영수증이 없잖아. 그러면 비과세 대상은 등기를 못하느냐?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은 시장 군수한테 가서 비과세 감면 확인을 받고 등기소 가야 돼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영수필 통지서와 확인서는 없지만 비과세 감면 확인을 받고 첨부해서 등기소 가야 접수가 된다. 그게 바로 3번에 대한 내용 보시죠.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럼 98조 이렇게 취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권자는 세액에다가 가산세 적용해서 합쳐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간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서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로 가는데 이때 가산세가 붙어서 나오죠. 이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거기 밑에 일반 무신고가 뭐예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앞에서 공부한 조세총론과 똑같아요. 가산세는. 그래서 일반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2번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방가로 2번 여기서 잠깐 보충학습 있죠. 보충학습. 자,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 내 60일 이내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뭐? 무신고 가산세가 지금 묻죠. 일반 무신고는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40% 적용해요.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됐어도 신고 기한 지나고 늦어도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이때 6개월 이내인데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늦게라도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신고 기한 내 뭐를 안 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고 기한 지나고 6개월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안에 늦게라도 신고하는 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이때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 감면 혜택을 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감해주겠다. 그것이 밑에 보충학습 기한 후 신고예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됐어도 밑에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20% 감해주는데 이때 기한 후 신고는 과세권자가 추적을 해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기 전에 신고를 해야지 고지서 나온다면 기한 후 신고 의미가 없다. 자, 다음 맨 밑에 2번 과소신고. 과소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적게 신고 납부했다. 그럴 때는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를 붓고요. 오른쪽에 2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하면 거기 기억만 보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정한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겠다. 요거 다음 밑에 방가로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는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랬죠. 이때 계산식에 따라 그것이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이죠. 박스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이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아니면 고지서 발부했으면 고지일까지의 지연된 일수, 즉 미납부세액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아니면 고지서 발부했으면 고지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을 하여 자 여기는 10만 분의 얼마 25 이와 같은 1일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요거는 자 개정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10,000분의 3이었었어요. 10,000분의 3. 그런데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 10,000분의 3은 뭐예요? 0.03%인데 줄여서 얼마로? 0.025%로 줄였다. 10만 분의 25 아니면 그냥 10,000분의 2.5 이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데 여기 보실래요? 이 금액보다 여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요 납부세 미납부세액의 최고 몇 프로? 75%를 한도로 합니다. 여기가 계산했더니 90만 원 80만 원 나왔어도 75만 원까지만 정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부과하겠다. 그래서 박스 위에 보시면 박스 위에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경우 박스 위에 세 번째 줄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죠? 다음 밑에 양가로 2번 취득세 이제 중가산세는 취득세에만 해당되는 규정이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그 물건을 타인한테 매각하면 처음부터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줄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첫 번째 줄에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예요. 그럼 반대로 신고는 했다. 그럼 중가산세 적용 안 하죠. 왜? 신고했다고 본인이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과세권자는 확인이 되니까 추적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런 거 아니죠. 회피할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거기 1번, 2번의 경우는 중가산세 적용 안 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 기억하세요. 뭐 간주취득이죠.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 개수 또는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경우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특별히 뭐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하겠다 이 얘기고 1번의 경우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등기 안 해도 되는 자산 중에 가로 안에 각종 회원권 요거는 중가산세 적용하겠다.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양가로 3번 법인 장부 작성과 보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법인이 회사 장부에 취득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가격을 그대로 세법은 인정해 주되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빙 자료가 갖춰 있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의 가산세를 개인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법인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쪽에 보시면 2번 맨 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말하면 장부에 기재된 증거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가산세를 징수하겠다. 법인 장부에 관련된 증거자료 비치하지 않았으면 개인이 아니라 누구? 법인한테만 그렇습니다. 이제 101쪽에 보시면 이제 취득세 납부할 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는데 구체적으로 몇 % 계산하느냐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납부할 세액에는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와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받은 세액에는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10% 또는 20%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별도로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붙는다. 세부적으로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부분을 마무리했고 이렇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는 우리 세율에서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정도 기억하시고 신고납부 절차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여러분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예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인데 외국에 주소를 뒀으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때는 9개월 이내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이 해제됐으면 해제된 날, 축소됐으면 축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전부 다 60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죠? 개정된 부분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이었었는데 2019년서부터는 60일 이내 그죠? 추징 대상이 됐을 때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상속만 빼고는 전부 다 60일로 통일했다. 다만 등기 등록을 먼저 한다. 이런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를 개정해서 등기 등록 관서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이게 개정된 부분이죠. 등기 등록 전까지 하면 구체적으로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뭐라고?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뭐하라? 신고를 하라 이 얘기죠. 신고납부하라. 다음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 그죠? 예, 100분의 10 부정한 방법이면 40 일반 무신고는 올해 개정된 게 요 명칭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무신고 납부세액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 20% 요거는 40% 요거 개정됐고 다음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도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이것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고기한 끝나고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50% 6개월인데 그중에 1개월이죠. 1개월 이내 하면 50% 1개월 초과 6개월 사이에 그때 하면 20%를 감면 혜택 주겠다. 다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에 지연된 일수 곱하고 여기는 10만 분의 25 다시 말하면 0.025% 이거 올해 개정됐다. 작년까지는 만분의 3이었었죠. 0.03%였는데 개정이 돼서 이렇게 또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하고 중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80%를 적용하겠다. 물론 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이나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에서도 특별히 중과산세 적용 안 합니다. 법인이 법인 장부와 관련해서 장부 등을 증거 서류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10%의 가산세를 법인한테 적용하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우리 취득세는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감면세액에는 20% 이게 뭐냐? 농어촌 특별세다. 그죠?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할 세액의 10%, 20%. 또 표준세율의 2%를 빼서 나온 거이나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그러니까 100분의 50이면 1%, 2%, 3% 했던 거에 절반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 이거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고 취득세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조세 총론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면세점은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연부로 취득할 때는 뭘로 하느냐?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 가지고 면세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오늘 수업한 부분은 여러분이 기본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빈칸을 연필로 채우고 뒤에 보면 해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답 부분은 별도로 따로 모아두시고 요거는 수시로 연필로 반복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록 면허세 부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